대선 경선에서 빨간불이 켜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까지 사퇴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를 앞둔 이낙연 캠프의 배수진, 승부수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사퇴안들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민주당 고영진 수석대변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당에서도 몰랐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 소식을 들은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어제 광주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 그 전까지 캠프에서도 아주 소수의 핵심 관계자만 알았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고요. 예. 당에서는 말씀하실 때까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군요. 예. 일단 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왜 의원직 사퇴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리고 또 대선 후보로서의 결기, 그리고 이제 1차 슈퍼위크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또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결집 호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퇴의 이유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우리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 때 보니까 당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언급들이 오갔습니까? 네, 뭐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예. 어제 밤에 직접 전화를 이낙연 전 대표께 드려서 사퇴 의사를 접어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송 대표의 간곡한 부탁,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근데 오늘 뭐 보니까 또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 그 절실한 마음을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뜻은 굉장히 강고하구나, 네네. 결연하구나, 이런 거는 뭐 저희들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네.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는 예. 경선 기간 중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만류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당대표나 또 윤호중 원내대표나 모두 의원직 사퇴를 지금 만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에 예. 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이렇게 의원직 사퇴를 하신 이런 케이스는 저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는 그 강한 의지, 그리고 본인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입장은 그렇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서른 선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주변 만류로 일단 기자회견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초기에는 주변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듣기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캠프 관계자들이 만류를 강하게 했고, 또 우리 당 지도부도 뭐 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사퇴 의사를 그렇게 밝히지 말아달라, 접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른 의원께서 받아들여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서른 선대위원장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낙연 전 본인께서 대표는 뭐 확실하게 안 하겠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오늘 사퇴 회견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접으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언급이 있더라고요. 이낙연 네네.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다른 당내 대선 주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주자들의 뭐 개별적 발언은 저희들이 따로 들은 것은 없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러나 유권자와의 약속도 중요하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그런 의원직인데 조금 더 우리로서는 소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의원직 사퇴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들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낙연 전 대표 지역구가 정치 1번지 종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에서는 이 문제를 풀 생각입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는 지도부가 지금 어제 하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만류를 계속 하고 또 다른 의원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 사퇴 의사가 현재까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숙고를 좀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최대한 만류를 하겠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 기자회견 보셨죠?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현안 질의도 있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혹시 윤 전 총장을 부를 계획 있는 겁니까? 뭐 법사위 현안 질의도 가능하겠고 또 이제 10월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윤호중 대표도 말씀을 하셨던데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그렇게 다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자기가 뭐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 있다고 아무 때나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국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선 뭐 당에서도 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의 조사에 철저히 임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있으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서도 많이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들끼리 지금까지 토론 한 번이 없거든요. 토론을 거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당내 토론도 열심히 하시고 당의 검증도 열심히 받으시고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도 성실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국회에서 부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그 강병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명확히 밝혀낼 것이다라고 했고 특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국감장에 부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때는 뭐 기업인이나 민간인도 필요하면 여야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서는 충분히 부를 수 있고요.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 질의 때는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현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영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